안녕하세요. 주필승 투자연구소 소장 주필승입니다. 예, 오늘 첫날부터 거래소 코스피 시장이 양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코스닥 시장도 좀 따라가는 모습인데 코스닥보다는 현재 코스피가 거래소 시장이 더 센 모습을 다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오늘 하이닉스가 급등이 나오면서 코스피를 좀 주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번 주 목요일이 선물 옵션 만기일입니다. 지금 매도 포지션이 아직도 한 2조 원대에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해소할 거냐, 요게 좀 관건입니다. 목요일 이후에 시장에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목요일에 외국인 매도 포지션이 없어지면 더 이상 누를 만한 이유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또 금리 결정이 되겠죠. 금리 인하 확률이 현재 87% 정도 돼요. 여기에 코스닥 활성화 대책도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상황에서 주가가 좀 빠지기보다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외국인의 그 매도 2조 원대의 매도 포지션을 이번 목요일까지 잘 어떻게 해결할 거냐, 요게 이제 관건입니다. 그래프로 보시다시피 크게 수익이 안 났단 말이에요. 그죠? 크게 수익이 안 났어요. 그래서 요게 아직까지는 긴장을 해야 되겠지만 아직도 화수 목요일 이렇게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올리지는 못할 겁니다. 올렸다가는 좀 힘들어지니까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이 정도나 이 정도 밑에서 해결될 확률이 높아요. 그 이후에 이제 시장이 좀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오늘 좀 여러 가지 좀 변화가 있어가지고 오늘은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의 막판 순매수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어요. 코스닥 시장에서 3,800억. 코스닥 3,800억 외국인 매수면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가고 지수도 많이 올라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개인과 기관들의 매도, 특히 전 기관이 코스닥 시장을 매도했습니다. 코스닥 활성화 대책을 정부에는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전량 매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오늘 외국인의 매수가 집중된 곳은 바로 에코프로입니다. 에코프로가 21%가 올랐어요. 갑자기 급등이 나왔는데 오늘 금액으로 3,300억 샀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샀어요. 3,300억이면 최근 들어서는 보기 힘든 이런 금액이 에코프로에만 집중이 됐고, BM에도 580억이 들어왔으니까 두 종목만 합치면은 약 4천억 들어왔습니다. 4천억. 그러니까 오늘 코스닥 매수의 대부분을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을 샀다, 이렇게 해석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 종목 두 개에 집중적으로 매수를 했다라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뭐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 뭐 벤츠의 납품 35년까지 2조 매출인데 하지 않는 비중이 뭐 3%밖에 안 됩니다. 이거는 뭐 그냥 좀 뭐라 그럴까요? 그리고 에코프로랑 LG 에너지 솔루션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아시겠지만 사이가 안 좋습니다. 이거는 뭐 그냥 2차 전지 올리려고 놨던 그런 뉴스고, 아마 이거 같아요. 코스닥의 이제 알테오젠이 코스피로 이전을 한다. 이거 때문에 영향을 받는데, 왜 이것 때문에 영향을 받냐면, 자, 코스닥 시장에 비중이 있어요. 보시면 알테오젠이 만약에 빠져나간다라고 하면 이득이 뭡니까?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여기가 합치면 30조가 넘어요. 30조가 32조 정도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워낙 크니까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빠져나가면, 알테오젠에 나가면 이쪽으로 자금이 몰릴 수 있다, 이런 논리로 자금이 집중됐다라고 하는데, 근데 외국인들은 믿을 수가 없어요. 아시겠지만 외국인들은 막 며칠 샀다가 또 금방 팔아버리니까 요거를 다 알 수가 없어요. 요즘에 제가 봤을 때는 새로운 기법인 것 같아요. 옛날에는 메릴 린치가 막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하루에 맨날 샀다 팔았다, 아시죠? 요거 매매 샀다 팔았다 샀다, 요 매매 하면서 팔아먹고, 요게 프로그램으로 약 한 1,500개에서 2,000개 정도 매매하거든요. 요거는 옛날 매매법입니다. 외국인 단타 매매들. 요게 이제 미국에서 쫓겨나니까 이제 아시아권 와서 쫓겨나니까 우리나라 와가지고 하는 건데, 우리나라도 좀 제재를 좀 하고 있는데, 그래서 메릴 린치가 좀 못하고 있어요. 요거는 또 달라요. 요거는 돈이 막 최소 1,000억에서 2,000억 자금을 몰빵합니다. 한 종목에. 이래서 주가가 오를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렇게 오르면
또 다음 날이나 다다음 날 또 팔아먹어요. 예. 이틀 동안에. 길면 이틀, 짧으면 하루. 요런 매매를 좀 해요, 지금 외국인들이. 그래서 이거 결국엔 누가 사냐면 개인이 삽니다. 예. 개인이 사요. 인제 전지 되는 거 아니야?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차트 모양 엄청 이뻐졌죠? 고점 뚫어 가지고. 예. "어이 가는 거 아니야?"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제 올라가는데 좀 조정받으면 개인들이 막 들어온단 말이에요, 요 물량을. 그러니까 요거를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왜 오늘 4천억을 넘는 자금을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에 매수했는지, 뭐 아직까지 뭐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가 뭐 전환될 수 있는 전기차적인 어떤 극적인 요소가 있느냐? 없어요. 예. 그런데 왜 몰렸을까요? 예. 참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예, 제가 목감기 걸려 가지고 좀 목소리 상태가 좀 안 좋으니까 좀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시가총액이 만약에 알테오젠이 빠져나가면 가장 큰 수혜주는 ABL 바이오예요. ABL 바이오. 예.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바이오에 대한 이거 바이오 ETF가 있잖아요. ETF가 있으면 ETF 여기서 빠져나가면 이렇게 또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근데 ETF는 말 그대로 뭐 코스닥만 사는 건 아니니까 큰 영향은 없겠지만, 최근 들어서 ABL 바이오를 늘리는 ETF가 많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ABL 바이오가 만약에 알테오젠이 나가면 포스트로 다시 좀 뛸 확률이 높아요. 아시겠지만 ABL 바이오가 저 영상으로도 찍어 드렸지만 많은 호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에코프로 BM이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를 넘어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에코프로 BM하고 에코프로를 보지 마시고 ABL 바이오를 보셔야 됩니다. ABL 바이오. 여기서 더블 나면 2조 20조 되잖아요. 그죠?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느냐? 충분히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ABL 바이오를 차라리 보시는 게 맞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만약에 알테오젠이 빠져나간 코스닥 시장은 ABL 바이오가 차지하게 될 것이다. 누가 왕자가 될 것이냐? 누가 왕이 될 상이냐? 지금은 BM하고 에코프로가 올라가고 있지만 결국에는 ABL 바이오가 왕자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 또 이런 말씀하시면 또 이제 옛날에 제가 이거 알테오젠이 시가총액 1위가 된다고 그때 말씀드렸더니 항상 나쁜 댓글이 많이 달렸어요. 근데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ABL 바이오가 1등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저는 이제 그렇게 주장합니다. 뭐 올라갈 수도 없을 수도 있겠죠. 에코프로 BM이 더 올라가갖고 1등을 유지할 수도 있는데, 하여튼 뭐 여러 가지 판단해 보면 ABL 바이오만한 게 없어요, 이 코스닥 시장에서. 그래서 코스닥에서 대장이 ABL 바이오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 뭐 여기서 뭐 50에서 더블 나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주목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보면 요 코오롱 티슈진 6조 4천억인데 이 코오롱 티슈진도 1등이 될 확률이 높아요. 이것도 주목해야 됩니다. 이거는 단기적인 건 아니고 한 2년? 2년 정도 보셔야 돼요. 2년 정도 보시면 6조인데 이게 한 20조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코오롱 티슈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이런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구나 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면 됩니다. 알테오젠 오늘 코스피 이전 임시결 주총이 됐죠. 특허 걱정하지 않는다. 우리는 상장까지 약 4개월 정도니까 내년 한 3월 정도, 3월 정도에서 늦어도 4월, 국내도 하자면 또 2월까지 되겠지만 한 3, 4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 4월 정도 거래소로 이전할 것 같고, 코스피가 이전된다면 회사 가치나 주주 가치가 많이 향상될 것이다. 이렇게 보습니다. 자, 뭐 할로자임과의 뭐 기술이 전혀 다른 기술이기 때문에 머크도 대응하고 있고, 그래서 걱정하지 않는다. 요게 회사 측의 설명이 잘 맞겠죠. 이게 지금 담당자 저기 뭐 제일 잘 아는 분야에서 하는 건데 뭐 증권사 레포트고 뭐고 다 필요 없습니다. 회사에서 얘기하고 여태까지 보수적으로 얘기해 왔던 알테오젠이기 때문에 상당히 자신 있다. 특허 걱정하지 않는다. 이게 정답일 것 같아요. 요거는 보시면 될 것 같고, 임상 1상 이상에 있는 물질을 라이센스 2를 해서 기술을 키우겠다. 그러니까 앞으로 특허로 이제 돈이 더 많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이렇게 단계적으로. 그러면 요거를 많은 이제 그 기술이 있는 전망이 있는 플랫폼들 이런 것들을 라이센스 인을 해가지고 요거를 끝까지 책임. 왜냐면 돈 좀 생기니까. 그래서 물질을 만들어내겠다.
이렇게 알테오젠의 포부를 이런 밝혔습니다. 오늘 임시주총 요약한 내용이 텔레그램에서 많이 이제 돌아다녔는데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리면 뭐 애로 이번 주는 그렇고 이달 안 여기 연말에 나오는 거냐 안 나오는 거냐 계속 얘기했는데 잘 되고 있으니까 좀 기다려 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치열한 수싸움이기 때문에 뭐 손해 보면서까지 우리가 딜할 이유는 없다. 왜냐면 지금 상당히 굵직굵직한 회사들하고 딜을 해본 이제 경력이 있기 때문에 옛날 같았으면은 감사합니다 하고 했을 건데 지금은 그렇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갑의 위치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안 하겠다는 거예요. 어차피 니들이 필요한 거지 내가 필요한 게 아니다. 이런 느낌의 뉘앙스를 받았습니다. 아무튼 잘 진행되고 있으니까 기다려 달라. 그리고 이게 금리를 좀 떨어뜨리는 상황에서는 이 바이오텍 기업들이 상당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많은 M&A라든가 뭐 기술인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해요. 그래서 이번에 금리를 한 단계 더 인하해 준다라고 하면 바이오텍이 좀 더 적극적으로 붙을 확률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도주 미래의 캐시카우가 될 거다. 그리고 임상 돌입하면 마일스톤이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보이면 되고 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액분이나 뭐 무성부증 같은 거 안 하시느냐 했더니 뭐 배제는 하지 않겠지만 근본적으로 회사의 가치가 더 중요하다. 그 맞죠? 뭐 무증이나 액분은 그냥 숫자 노름인 거잖아요. 비싸서 40만 원짜리가 뭐 10만 원이나 5대 1 하면은 더 떨어지는 거고 9만 원 되는 거고 이런데 이런 건데 개인들이 그래요. 40만 원짜리 잘 안 사요. 40만 원짜리 안 사고 뭐 한 만 원, 2만 원 이런 거 하잖아요. 10만 원만 돼도 좀 사고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사실 이런 숫자 노림보다는 근본적으로 회사가 좋으면 뭐 100만 원도 사고 200만 원도 사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뭐 비만약은 조금 이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독일이 뭐 특허권자의 천국이다. 가처분 민사로 평가는 이제 후진국이다. 상당히 이제 후지다. 걱정할 거 없다. 우리가 이제 14개 이상의 PRG를 좀 게시하고 있고 상당히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다. 그리고 이것도 중요한 내용인데 지금은 키트루타 때문에 이제 가려져 있지만 결국에 산도주가 나중에 엄청나게 크게 뭘 하면서 요것만 한 1조 원 정도 들어온다고 회사 측에서 살짝 얘기했는데 이게 이제 바로 되는 건 아니고 걸리겠죠. 29년 뭐 30년 이 정도 이상 걸릴 겁니다만 나중에는 엄청나게 산도주가 이게 좀 로열티가 세요. 그래가지고 1조 원대의 영업이익이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물론 시간이 이제 오래 걸리긴 하겠지만 산도주가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바이오텍은 이제 금리 인하라든가 여러 가지 중국을 겨냥해서 생물보안법도 이제 타결이 한다라고 하면 생물보안법 관련주 제가 오늘 장중에 많이 올려드렸죠. 요것도 이제 제가 좋게 보고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저희가 벌써 한 20% 이상 수익 났죠. 지금 바닥에서 정도 난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종목들 이 종목은 뭐 내년에 너무 좋아요. 실적이나 이런 게 너무 좋고 R&A 계속 원료가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관련주로 갖고 계시면 뭐 안전적으로 올라갈 것 같아요. 제가 분명히 매수할 때부터 영업이익이 증가하는데 주가가 떨어질 리가 없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기업이니까 가만히 갖고 계시면 돼요. 그러시면 이런 이벤트 나오면 또 오버슈팅 나올 때 그때 좀 정리하고 이렇게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마지막으로 오늘 좀 리얼 후기가 또 계속 넣어주시고 계신데 2차전지 그놈의 2차전지 2차전지로 엄청난 손해를 보고 주식이라는 것도 모르고 그냥 좋겠지 하고 샀는데 2차전지 때문에 너무 큰 소리 보셨어요. 여기 보시면 추억의 주식 금양 2개 자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합치면 1억이 넘어가잖아요. 참 답답합니다. 이거 좀 살아날지 안 살아날지도 잘 모르겠고 그런데 일단 뭐 그래도 저 때문에 복구가 거의 완료됐다. 그래서 뭐 실제 수익은 본전을 넘어갔다라고 해서 상당히 감사하다 이렇게 메시지 주셨는데 다행입니다. 저 이런 거 보면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저도 나름 보람이 좀 있고 거의 복구에 가신다고 그러네요. 하여튼 뭐 이번에 공부를 제대로 하셨다라고 하셨는데 뭐 그래요. 이게
어떤 거품이죠. 2차 전지라는 게 거품인 겁니다. 꿈과 희망을 갖고 올라갈 때 잠깐 거품이 일어난 건데, 이 거품이 사실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옛날에 트로이카, 그죠? 건설, 무역, 은행 아시죠? 트로이카 주식 많이 하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래서 트로이카라 그래서 그냥 뭐 건설하기 그 페인트 회사거든요. 근데 건설 붙었다고 막 상한가 치고 그랬어요 옛날에. 묻지 마. 우리나라만 있는 건 아니고 미국도 있었고 중국도 있었고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물론 이제 경제 성장률이 좋아가지고 이때 엄청나게 올라갔던 것도 사실이긴 한데, 이것뿐만 아니라 옛날에 무슨 테크, 바이오 테크, 요거 그냥 이름을 무슨 실업에서 테크로 바꾸잖아요. 그 상호만 변경했는데 점상으로 올라가면 점상으로 이름만 바꿨는데 뭐 그랬어요. 이름을 막 테크로 바꾸고 태그로 바꾸고 그러면 그냥 올라가고, 사업 목적에다가 뭐 하지도 않는 뭐 인터넷 뭐 이런 거 넣으면 그냥 상한가입니다. 묻지 마요 그냥. 비슷한 겁니다. 2차 전지 물론 이제 2차 전지 세상에 오겠죠. 오는데 이런 성장성을 너무 많이 미리 땡긴 거예요, 이 주식을. 그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오버슈팅이 나오고, 또 몇몇 유튜버 강력한 유튜버들이 또 이거에 뭐 곱하기 5배가 더 간다, 500만 원 간다, 뭐 이런 거에 이제 현혹이 돼가지고 이런 거품을 만들어내는 건데, 이런 사람들은 결국에 책임을 주지 않겠죠. 지금 뭐 하면은 왜 내가 뭐 사라고 그랬냐, 니네가 수익 나면 나한테 돈 줄 거냐, 그런 이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주식은 실전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사서 팔았는데 뭐 50% 올랐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사서 10%든 20%든 30%든 이제 현실화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도 고점이 얼마인지 몰라요. 주식을 사서 여기에 팔아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주식도 오래 했지만 단 한 번도 고점에 팔아본 적이 없어요. 이 정도 팔고 이 정도 팔고 이런 거지. 대신에 저는 잘하는 게 뭐냐면 이럴 수 있는 종목을 자주 잘 찾아요. 아주 잘 찾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겼다가 나중에 이렇게 올라갈 주식들을 아주 잘 찾습니다. 그래서 뭐 또 먹고 나오면 되고, 뭐 올라갈지 안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고, 이게 결론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자산이 계속 늘어납니다. 이렇게. 이게 중요한 거죠. 내가 뭐 옛날에 샀는데 10배 난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꾸준히 자산이 증가되고 있는지, 요게 더 중요한 거예요. 주식 투자는. 절대 위에 그 신의 영역에 여러분들이 도전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거는 이런 겁니다. 이렇게 수익 나서 더 올라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 띄어먹고 이 정도. 보통 이래도 뭐 한 20%는 아니잖아요. 제가 20% 먹고 팔지 않죠? 그렇죠? 보통 한 50%, 뭐 많이 먹으면 뭐 150%, 200% 이렇게 먹을 때 많잖아요. 그죠? 이 정도, 4, 50% 정도는 뭐 많이 좀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한 20% 먹었다고 야, 이제 수익 나셨습니다, 매도하십시오, 이런 얘기 잘 안 하잖아요. 물론 이제 시장이 흔들릴 때는 좀 매도하고 나오고 있지만,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아무튼 이분이 이제 좀 올해 복구하셨으니까 내년에는 정말 다시 좀 크게 수익 났다고 이렇게 문자 인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럴 거예요. 제가 연말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연말에 그 수익률 검사한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점차 이제 어느 정도 2차 전지 때문에 손실 보신 분들은 이제 거의 없을 거라고 저는 이제 보는데, 그래도 있다라고 하면 뭔가 비중을 안 허물었다. 미차 변지가 뭐 한 80% 있다. 여기가 이제 쓸 수 있는 가용 자산이 20% 있는데, 이 20% 가지고도 좀 어느 정도 올라올 수 있지만, 이 정도를 어느 정도 이렇게 헐어가지고,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수익 나면 좀 이거를 뭐 70%로 줄이고 이쪽을 30% 가든지, 또 수익 나면 요거를 60%로 줄이고 6대 4로 가든지, 이렇게 가시면 저절로 없어져요 이게. 그리고 이쪽이 좀 가용자산이 커지면서 수익도 커지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한 종목에 너무 몰려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좀 수익 나면 좀 소위 말해 손절 매도 좀 하시고 수익 금액만큼 정리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가용 자산을 늘려서 빠져나오는 거죠. 기존 거를 이렇게만 하셔도 좀 어느 정도 탈출이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뭐 잘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그렇지만 내년에도 역시 좋은 종목들 많이 선별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하루하루 오늘 좀 바이오 빠졌다고 기죽을 칠 필요가 없어요. 저당 가게는 바이오가 여기서
바꿀 수 있는 환경은 아닙니다. 금리 인하라든가 시장의 유동성이라든가 올해 내년까지 이어지는 바이오텍의 어떤 임상 발표라든가 또 헬스케어라든가 그죠? JP모건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알테오젠 머크는 조용한데 왜 우리나라 알테오젠만 빠지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수급적으로 그냥 공모에도 많이 치고 이런 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죠. 우리나라 뭐 수급이나 지금 참여자들의 그런 기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런데 뭐 데미지를 크게 맞아가지고 당분간 또 벗어나려면 또 힘들어요. 이거 옛날에도 많이 겪어보셨잖아요. 여기 있네. 여기도 보시면 힘들었어요. 힘들었습니다. 힘들었죠. 다시 이제 가나 했더니 또 테크가 때문에 빠져가지고 결국엔 올라오긴 했는데 이 정도 시간은 걸리지 않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지금은 어느 정도 알테오젠이나 머크 쪽에서 되게 상당히 유리한 쪽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이게 참 어떤 기우다.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겹쳤겠죠. 12월 달에 뭐 대주주 양도세 문제 이런 것들도 좀 걸려 있었고 여러 가지가 걸려 있는데 이런 거는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해소가 될 거니까 또 회사 측에서도 연내로는 아직까지 이제 아직 끝난 게 아니라고 하니까 이런 것들이 또 나와주면 또 금방 복구가 될 거예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차근차근히 이 종목 말고도 제가 여러 가지 종목들을 계속 발굴하고 있고 찾아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마 뭐 내년에는 아마 매도할 거예요. 알테오젠 거의 다 매도할 거고 또 다른 종목 찾아가지고 거기다가 좀 배팅을 더 크게 나갈 거니까 천천히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날씨가 추웠다 더웠다. 감기 조심하시고 저처럼 감기 걸리시면 안 됩니다. 목이 좀 상태가 안 좋아요. 오늘 병원 낮에 갔다 왔는데 물 많이 드시고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주필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